2023년이라고 돼 있죠. 학생 수 학급수로 돼 있잖아요. 작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 보시면 고3 학생들이 39만 4천이라고 해서 작년에 고3 학생 수가 역대 제일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럴 줄 알고 N수행 준비했어. 역대 최대 N수행 갖다 놨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작년 고3 친구들이. 저도 최근 3년을 고3 담임을 했지만 작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간중간에. 그 요소들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작년 고3 기준입니다. 작년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비해서 학생 숫자가 무려 8% 넘게 감소했어요. 8% 넘게 감소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2024 대입에서 우리 친구들은 재학생 감소로 인해서 자동 내신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내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고난도 문항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슈가 작년 5월쯤부터 있기 시작했거든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다 보니까 소위 N수생이라 불리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종합전형 쓰기가 더 수월해졌어요. 왜? 자수 안 써도 되는데 뭐. 그냥 원서 쓰지 뭐. 원서 쓴 다음에 내가 1차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면 돼요. 그리고 면접 보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교 1학년 차이는 음주량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아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대학물 한 달, 두 달만 먹어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가게 되면 실제로 소위 N수생들이 좀 더 강점을 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N수생들이 면접장까지 잘 못 갑니다. 왜냐? 대부분 종합전형은 재학생이 더 유리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묶어서 볼게요. 재학생 숫자 감소했어. 내신도 자동 하락이야.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빡빡한 상황인데 야 고난도 문항이 그나마 출제 안 된대. 무슨 얘기일까요?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 올해 괜찮겠다는 희망을 준 거예요. 소위 고난도 문항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동시에 의대를 늘리겠다는 이슈가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죠? 우리 흉악한 N수생 언니 오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성실한, 그죠? 굉장히 뛰어난 N수생 친구였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작년 1학기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 문과반 담임을 했거든요. 문과 학생들한테는 수학은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시오 빨리. 이게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작년 2024 대입을 준비하면서 2023 교과의 입결, 2022의 입결을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봤더니 어떻다고요? 높아요. 내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부족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작년 고3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내신 성적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수능 최저를 충족해서 가급적 더 나은 대학으로 지원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6월, 7월, 8월까지. 근데 작년 9월 모평에 안 그래도 수학도 없는 친구들한테 국어와 영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킬러 문항 없애라고 했더니 킬러 보기를 만들어서 아이들 다 그래서 작년 저희 반 아이들도 8월 말 9월 초에 특히나 모평 보고 나서 직후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교실에다 울음바다 했어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과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교과는 이 정도 최저 맞추면 이 정도 교과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교과를 못 써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줄 아세요? 교과 못 쓰니까 교과를 원서를 안 쓰고 6장의 수시 중에 나는 4장만 써야지 3장만 써야지 이런 친구 없습니다. 그 못 쓴 교과를 어떻게 한다? 교과 아닌 다른 전형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돌릴까요? 교과보다 성적이 조금 낮은 종합의 서류형. 그쵸? 그보다 성적이 조금 낮은 종합의 면접형. 그쵸?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학의 눈높이는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024가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2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2024년 통계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원래 2023년 통계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지지난주쯤에 공시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해 학생이에요. 올해 학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고3이 얼마죠? 40만 5,769명입니다. 전국에.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방금 전에 작년 고2 학생들은 41만 5천이었습니다. 만 명이 어디 갔나요? 다 죽었나요?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애들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학교 밖으로 가죠. 학교 밖으로. 무려 10,000명이나 학교 밖으로 갔어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올 초까지 통계를 딱 잡아서 봤더니 40만 5천이에요. 그 얘기 뭐냐? 작년 고3 역대 가장 적었던 이 숫자와 비교했을 때 약 11,000명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닙니다. 2.5% 전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3 친구들은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고민을 해왔냐?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온갖 언론에서 의대 이슈를 굉장히 많이 띄웠었죠. 의대 결국은 1.5K 순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1,500명가량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N수생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여기 N수생은 누구냐? 어떤 N수생이 증가할까요? 내신 4등급 때? 수능 5등급 받은 친구야? 그런 친구가 의대를 도전하기 위해서 N수생이 증가한다?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의대가 1,500명 증가한다는 얘기, 2,000명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이미 올 초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이 조금 더 희망을 품고 도전할 거냐? 간단하죠. 첫 번째, 어떤 아이들이죠? 이미 작년에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의대를 못 간 친구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미 의대를 간 친구들도 혹했어요. 왜냐? 올해 휴학한 친구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도 지방의 의대에 간 학생이 6월 모평을 그냥 봤대요. 여기 재학생들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냥 6월 모평 그냥 봤어요. 근데 올 1등급에 영어 89점 받았습니다. 그런 언니 오빠가 왜 흉악하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할 것이다. 자, 그럼 조금 증가하면 불안해지죠. 어떤 측면에서 불안해지냐?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불안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는 전부 다 유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대가 순증했습니다. 의대가 늘었으면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 기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의대보다 조금 성적이 조금 더 아래에 있다고 취급받는 서울대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서울대라든지 소위 스카이라든지 5-6개 최선호 대학들도 성적이 약간 주춤할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그럼 누구한테 기회죠? 전부 다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누가 잡을까요? 준비된 학생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어떤 해냐? 역대 모든 입시를 다 살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기 N수생 증가라고 하지만 이 N수생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바로 재학생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입결은 분명히 최선호 대학은 어느 정도 하락의 여지가 아주 조금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모두에게 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대 지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전공이라 볼 수 있는데,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군이냐, 어떤 전형 방법이냐, 그 다음에 총원 이런 것도 다 유지가 됩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텐데 그냥 원래 선발하던 규모와 방식으로 선발이 돼요. 거의. 그런데 다만 학과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아서 무전공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군에 있어서 변화는 좀 살펴보셔야죠. 대표적인 게 세종대 교과전형입니다. 세종대 교과전형은 작년에 학과에서 5명, 10명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전공으로 200명 넘게 그냥 전체로 뽑은 다음에 학과는 1명, 2명 뽑아요. 근데 그런 전형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2점대 중반 전후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세종대 교과전형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형을 쓸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전공으로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나는 무전공을 쓸까 아니면 학과를 쓸까? 그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우리 입시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 원서 접수에서 결국 활용 점정은 결국은 경쟁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전형을 원하든 어떤 학과를 원하든 간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는 결국 경쟁률을 끝까지 좀 살피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시 교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하던 대로 하되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기본 지켜야 되고요. 교과 성적 관리해야 되고 고3이라면 교과 성적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아직까지 활동을 정리할 시간이 있고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할 수 있는 석 달 남짓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해요. 2과목 준비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유리하고 누구한테 더 불리할까? 종합과 논술 전형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뒤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는 예측하지 말고요. 대응하셔야 돼요.
예측을 해서 이 대학 이 학과 이 대학 이 전형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도 그래도 이런 대학들은 좀 내가 노려볼 만해. 그런 후보군들을 추려가시는 거지. 올해 이 대학 펑크난데.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률이 활용점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않는 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학은 이 전형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대학 전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시도 선호대학도 빌 수 있다는 게 뭐냐? 자, 이거하고 연결됩니다. N수생이 증가하는데 이 N수생 중에 최상위권 N수생은 누구냐? 적어도 4합 5, 6 또는 3합 5, 3합 4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이렇게 메디컬 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수능 성적은 어떤 의미냐?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수능 성적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올 2등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등급을 받았을 때는 이 메디컬을 희망하는 친구한테는 의미가 없는 성적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성적은 있지만 원서를 쓰진 않겠죠. 그럼 올 2등급이라는 성적 전후의 대학들은 어떨까요? 작년보다 원서가 한 장 줄 가능성이 있다는. 왜? 의대를 희망했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성적이 안 나온 그 등급대가 올 2등급의 전후예요. 1등급이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등급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어디가 정시에 해당되느냐? 낮게 보면 정말 아래로 보면 이제 건대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경희대성까지 그 정도 대학의 전후의 대학들은 정시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년에 비해서 한두 장이 줄 수 있다. 원서로 따지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바라보는 2025의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고 이것들을 구체화해서 조금씩 말씀드려 볼게요. 2024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경쟁률 변화예요. 수도권 교과 전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고요, 작년에. 실제로 2021 대입부터 2024 대입까지 초록색은 모집 인원, 파란색은 지원 인원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2022와 2023에서 높은 경쟁률 그리고 아무래도 성적이 또 좋았겠죠. 그런데 이거와 다르게 작년에 확실히 주춤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자동 내신 하락. 그쵸? 수능 최저 9월 모평에서 아이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9월 모평 그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수시 원서 접수에서 적극적으로 교과 전형 쓰기가 어려졌다. 그래서 몇 건이 줄었냐? 4만 건 가까이 줄었어요. 3만 9천여 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과 전형을 안 쓰고 어떻게 했다? 그냥 안 쓴다고의 원서를?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종합 서류형으로 갑니다. 왜? 교과 다음이니까요. 성적으로 봤었을 때. 결이 높아졌죠. 서류형으로만 갈까요? 아니에요. 더 낮은 성적, 면접형으로도 갑니다. 왜? 여기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사람의 심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수도권 대학 해서 보십시오. 벌써 교과 전형 준 것보다 서류형과 면접형에 늘어난 게 벌써 크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논술은요. 어떻습니까? 논술은 더 어떻게 여기서 더 증가할 수 있나요? 어마어마합니다. 겨우 10,000명도 안 되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10,000명도 안 되는 이 숫자를 선발하는데 40만 명이 넘게 썼어요. 청주시 인구가 몇 만이죠? 청주 인구가 몇 만인가요? 다 다른 지역에서 오셨나요? 저는 그러다 치더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43만? 83만요? 어마어마하네요. 청주시 인구 절반이 지원해서요. 10,000명만 살아남는 게임이었어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 교과 전형 줄었지만 서류형, 면접형, 논술까지 증가된 걸 합쳤더니 57,000건이 수도권 메인 전형에서 늘었고 이게 어떤 규모냐? 2023 대입에서 2024 대입 갈 때 무려 64,000여 건이 증가했는데 전국 64,000건이 증가했는데 수도권 메인 전형에서만 57,000건이 증가했다. 그럼 다 어디 쓴 거예요? 다 수도권 쓴 겁니다. 다. 이걸 제가 사실 2015년 대입부터 매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만 따로 메인 전형만 따서 조사해 본 거는 2021학년 대입부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도권의 원서 건수가 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올해는 그럼 다를까요?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작년은 교과 전형으로 쏠렸던 욕망이 주춤하면서 수능 체제와 연결되면서 종합으로 논술로 조금 더 돌려진 거고요.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이외에 종합과 논술 전형은 여전히 빡빡할 것이다. 왜? 우리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신 성적은 부족하지만 수도권, 내가 좋아하는 대학, 좋아하는 전형, 좋아하는 학과를 가고 싶기 위해서 좋아하는 학과를 가고 싶으면 결국은 종합과 논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과 전형은 작년에 좀 주춤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떨어지긴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대 한번 가볼게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의 의대고 2사 대입과 2호 대입 올해입니다. 그리고 2호 대입에서 2사를 뺀 숫자예요. 뺀 숫자가 양수가 나오는 이 4개 대학만 인원이 증가한 거죠. 인원이 증가한 대학 분위기만 보시면 돼요.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여기서 끝입니다. 나머지는 인원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 대학 보이시죠? 가천대부터 한양대까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의대 선발하는 대학인데 전형의 색깔이 있어요. 교과 푸른색, 종합 그다음에 주황색 계열, 논술 초록색, 그리고 정시 노란색 계열이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 보이느냐? 사실 이 교과 전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국에서 수도권에 있는 교과 전형 합쳐봤자 기껏해야 1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00명 뽑는 거예요. 교과로 이 수도권에. 굉장히 빡빡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논술을 이제 올해 실시한 대학이 보이실 거예요. 40명, 성대 10명, 아주대 20명, 증가한 게 20명입니다. 그렇죠? 인하대 12명, 가톨대 19명, 경희대 15명, 중대 18명 있는데 여기 40명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 대학은 이제 8문제 80분을 실시하고 수능 4점짜리 문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 4점짜리 수준인데 실제로 8문제 중에 5점짜리 수준의 난이도를 한두 문제 내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계합 3이죠. 최저가. 세계합 3은 뭐죠? 예, 111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교과 전형 실시 대학 중에 교과가 여기 많지는 않지만 인하대가 작년 9명 선발했는데 올해 26명을 선발해요. 와, 3배나 선발하네? 그럼 입결이 떨어지지 않을까? 안 떨어집니다. 예, 전국에서 뽑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작년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불합격한 학생 중에 예비 13번이 1.16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1.16보다 올해 더 떨어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면 정말로 전국에서 시뻘겋게 눈을 뜨고 바라보던 친구들이 더 지원돼요. 그러면 입결이 얼마나 떨어질까? 크게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도권의 대학은 사실 굉장히 빡빡하고 인원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입결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려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청권은 2024와 2025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입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비수도권 지역별 전형별 인원을 보셨을 때 충청권이 교과 약 350명 가까이 선발하고 종합도 굉장히 많이 선발하죠. 정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충청권은 논술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런 포인트예요. 증감이에요. 뭐가 늘었지 도대체? 그럼 우리 충청권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뭐가 더 많이 늘었을까? 교과가 164명, 종합 140, 그 다음에 정시 80여 명. 그럼 결국 우리 충청권에서는 교과와 종합 중심으로 의대 인원이 증가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또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은 아무래도 종합과 정시 중심이라면 비수도권 교과 종합이 중심이고 충청권 역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충청권에 있는 이 의대 선발하는 모든 대학입니다. 실제로 2024의 자 일반이에요. 일반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보다는 이제 지역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2024보다 2025에서 직관적으로 대충 보셔도 돼요. 인원이 좀 늘었네. 대충 분위기 보이시죠? 인원이 좀 늘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변화된 내용이 여기입니다. 일반에서도 조금 증가했죠. 100명이 안 됩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 근데 지역에서는 무려 300명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역에서는 이 정도 증가했다.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025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의 일반과 2025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대글로코는 종합을 신설했고요. 충남대도 종합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대학이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2025와 2024의 일반과 지역의 차이, 방금 전 페이지도 보셨지만 이렇게 따로 떼서 보여드렸고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5 일반과 2025의 지역을 한번 보시면 2025의 일반이에요. 일반. 여기 선반하는 거. 단대 굉장히 많이 선반하죠. 그런데 단대는 지역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른 대학들, 건국대부터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국대까지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색깔부터 보시면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전형이 가장 많아 보이세요? 교과가 확실히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뭔가요? 종합이고 정시잖아요. 그렇죠? 종합 정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과 전형을 이 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신 성적을 받아야 될까? 작년 입결을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수능 재작년 기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능 재작년 기준을 걸고 있는 대학들이 있죠. 4, 6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 대학들 확인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총 인원 증가가 약 390여 명, 400명 정도가 되는데 지역 인재가 300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고 의대만 그럴까요? 약대나 치대나 다른 메디컬 쪽도 분명히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역 인재에서 증가된 인원만 보시는 거예요. 증가된 인원만 보시면 교과, 종합, 수능이 많고 이 틀을 딱 보시면 그렇죠. 건대부터 시작해서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국대 보시면 역시나 증가된 규모도 교과와 종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 이렇게 많이 있는 전형 있죠. 건양대는 올해 교과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 순천향대는 종합을 굉장히 많이 늘렸구나. 그렇죠? 건양대와 을지대가 교과를 많이 늘렸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중심에 놓고 보시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의대를 지원할 때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뭐 신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의대에서는 수능 최저예요. 결국은 수능 최저입니다. 뒤에서도 제가 전형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3합 4에 이건 탐구 2과목이에요. 게다가 보세요. 지역 인재인데 1단계 5배수 하고 2단계 면접까지 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성적이 1.2 수준이었고 예비 3번과 제가 예비 6번까지 가져왔는데 사실 예비 6번은 성적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고려한다면 이 친구는 아마도 면접을 정말로 잘 보낼 겁니다. 1단계 겨우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 뭐 자기 추천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건양대도 한번 보시죠. 많은 전형들이 있는데 일반 학생은 이제 전국 규모로 보시면 되겠고 지역 인재에 최저를 걸고 있는 전형과 최저는 없지만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죠. 최저는 없는데 면접을 보는 전형은 어떨까요?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허들이 없으면 나한테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이제 2학년 이후 2학년 1학년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 성적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수능 체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조금 성적이 낮아도 더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양대처럼 지역 인재인데 최저를 걸고 있는 이거 3합 5라는 최저는 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에게 높은 최저인가요?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40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예비 번호를 놓고 봤을 때 재밌죠. 예비 1번은 1.2였는데 예비 12번이 1.04가 있었어요. 작년살에. 그럼 아마도 적어도 한 1.1에서 1.2 사이는 적어도 받아야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합리적인 거고 다만 올해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대 천안부터 순천향대, 을지대 있는데 순천향대, 을지대 최저 보십시오. 3, 6 순천향대 교과 우수자. 그 다음에 지역을 볼까요? 3, 6이죠. 대신에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탐구 2과목인데 지역 인재는 탐구 1과목으로 약간 용서해 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라든지 보시면 여기나 역시나 4합 5와 4합 6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최저를 맞추고도 성적은 1점 초반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빡빡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대학들은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